오늘은 제가 6월 16일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직접 입찰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에 왜 입찰했고, 낙찰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찰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걸 조사해야 하고,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집을 싸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을 살 때는 부동산 가서 일반 매매로 사는 방법이 있고, 일반인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되고 법원을 통해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설명드린 경매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요. 물건 상세 검색을 통해서 지역별로, 법원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가시성이 되게 좀 떨어지고 보기가 좀 불편한 게 많아서 대부분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경매마당과 두인옥션 경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두 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건 번호를 치게 되면 해당 물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라는 아파트에 경매가 6월 16일 날 나왔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입찰을 했었는데요. 시세는 뷰나 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4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아파트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용인시는 대부분 분들이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용인시에는 수지구, 기흥구 가장 아래에 처인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인구 중에서도 남사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남사읍을 대부분 분들이 모르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로 되게 핫한 지역이 됐거든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라는 곳에 5단지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순서부터 일단 설명드릴 건데, 경매에 나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2000년 8월 6일이라고 기입이 돼 있지만 이게 기입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는 2000년 8월 6일이 아니고 2020년 8월 6일 날 첫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먼저 설정돼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 그 뒤에 전입이 돼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입찰하는데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20년 8월 6일 물건이니까 임차인이 20년 이후에 전입을 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를 걱정하시는 게, 그 물건에 하자 있으면 어떡하냐, 진상 임차인 만나면 어떡하냐, 돈 물어줄 거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까 2020년 8월 6일이라 그랬죠. 임대차 기간은 19년부터 시작했지만 아마 전입 신고를 늦게 하신 것 같아요. 확정 일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지만 어쨌든 대항력을 우선시하는 전입 일자는 21년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가 물어줄 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권리분석, 하자죠. 법적인 하자죠. 권리분석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뭘 봐야 될까요? 경매로 집이 나왔는데 어쨌든 싸게 나와야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이 입찰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가격을 봐야 됩니다. 최저가가 4억 5,500에 나왔었는데 이 집의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5단지 물건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국민평형인 84제곱이 실거래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면적이 97제곱미터죠. 97제곱미터니까 아까 84제곱이 한 4억 3, 4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나누기 84, 평당 5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면적으로 곱해보겠습니다. 5억 정도 나오네요. 실제로 시세가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억 5,500에 나왔으니까 약 1억 정도 싸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세를 분석합니다. 싸게 나왔네, 입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몇 동이 나왔고 층은 몇 층인지, 방향은 좋아서 메리트가 있는지를 봐주면 좋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경매 물건 나온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라고 총 6,800세대고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있는데 뷰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동과 동 사이에 뷰가 안 나온 아파트들이 대다수
대다수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단지 내 커뮤니티도 있으면 좋겠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5단지고요. 5단지 길 건너편에 6단지가 있는데 5단지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고, 여기 보시면 호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 펜스 뒤에, 그러니까 이게 펜스 뒤에 작은 공원 겸 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리뷰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경매 나온 물건이 이쪽 방향에 20층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이 바로 밑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있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뻥뷰 아파트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얄동의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층인데 제가 이 물건에 입찰하게 된 이유는 입찰자 수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로얄동의 로얄층인데 왜 입찰자 수가 적어요? 이유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실게요. 건물 면적이 97제곱이잖아요. 국민평형 8호제곱 이상이면 집을 2년 이내에 팔 때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5억 2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이분이 2년 이내에 이 집을 예를 들어서 6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억에 팔 때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집합 건물일 때 건물과 토지 비율이 대략 7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6억에 팔 때 곱하기 70%. 건물 가격이 대략 이 정도로 된다고 칠 때 이거의 10%를 부가세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6억에 집을 팔면은 이분이 5억 2천에 낙찰 받아서 뭐 이것저것 내고 뭐 총 투입된 금액이 5억 4천이라고 칠 때, 아까 6억에 팔았다 그랬죠? 6억에 팔면은 부가세로만 4,200만 원을 내면 사실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호제곱 이상인 사이즈들은 최소 2년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거의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입찰을 많이 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저는 이 물건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를 보고, 세 번째로 이 아파트의 장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층이나 방향. 이 물건에 입찰할 만한 메리트,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민평형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접근이 어렵겠다.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대출받기가 되게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자 수가 많이 줄어들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상황. 그러면 저는 무주택자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주택이 있지만 입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용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가 있지만 1주택을 제가 입찰한 이유는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5억대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거든요. 보통 아파트는 70% 정도 대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출 받아야 되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하는 조건이거든요. 그거를 고려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전입을 일단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고, 내가 전 거주를 하지 못하면 요즘에 전세 매물이 되게 귀하거든요. 전세입자를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아직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2년 뒤에 양도소득세로 기본 과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찰하고 한 2년 정도 뒤에 내가 산 금액보다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먹고 판다는 개념으로 일단 입찰을 했었어요. 물론 폐찰은 했지만. 그래서 내 상황을 보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또 알아야 될 게, 대출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 돈 얼마 써야 되냐. 낙찰가가 5억 2천이면 여기서 30%를 곱하세요. 1억 5,600인데 여기서 취득세라든지 세금, 뭐 법무비, 뭐 기타 등등 수수료를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1억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낙찰가에서 대출 조건이 되면 70% 정도, 3억 6천만 원 정도가 대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알고 입찰하시면 돼요. 대출이 나오는지는 개인의 주택수나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은행이랑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 정도 왔어요. 나 이 물건 입찰할 만하네 라고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어쨌든 이 집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손품을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리별을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513동이 경매에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513동이면 예를 들어서 511동, 12동, 13동이면 뭐 뷰가 대략 어디로 나오겠다. 개방감이 어느 정도 있겠다. 이런 걸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리뷰가 좀 한계가 있는 게 거리뷰는 차도 위주로 이렇게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 보이는 게 좀 많습니다. 마침 용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현장을 갔었고 514동 물건이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뷰가 정말 단지 내에서 최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 방법은 이런 현장의 뷰도 보고 해당 물건지에 가서 여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는지 기타 등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입찰한 계기가 입찰자 수가 적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입찰 예상자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꿀팁인데 많은 경매하는 분들이 입찰가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거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관리실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되게 죄송하지만 전화 일단 드립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땡땡 물건지에 경매가 나왔는데 미납관리비를 좀 여쭤보려고 한다. 왜냐면 낙찰을 받으면 미납관리비를 보통 이제 대납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실에서도 대부분 이야기해줍니다. 이제 물어본 다음에 전화 끊기 전에 죄송한데 혹시 저같이 이렇게 전화 온 분이 몇 명이냐 이런 걸 저는 꼭 물어봅니다. 이번 물건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전화가 2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2명이면 되게 적게 문의가 온 거거든요. 아, 내 예상대로 입찰자 수가 많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고 평수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데 얼마 정도면 거래가 되겠냐 2군데 정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도 직접적인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반기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알려주진 않습니다. 요즘에 분위기 같은 거 간단히 설명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한 금액은 4억 8,200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아, 참, 입찰을 할 때 본인이 경매장에 법원에 직접 가도 되고, 그날 내가 일이 있거나 지역이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대리 입찰 서비스도 있거든요. 바토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바토너를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3명이 입찰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접니다. 제가 4억 8,200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1등이 5억 2,110만 1만 원. 2등이 5억 2,110만 1만 원이 아닌 100원을 썼습니다. 1등과 2등이 만원에서 100원을 빼면 9,900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저는 1등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4억 8,200이니까. 근데 제가 입찰하기 전에 좀 느낌이 왔던 게 입찰자 수가 확실히 많지 않겠다. 한 3명에서 많아야 5명 정도 예측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맞췄어요. 맞췄는데 1, 2등이 약간 좀 금액에 좀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어쨌든 1등이 낙찰되는 시스템인 거니까 저는 이게 진짜로 1등이 개인이었다면 학원 소속이 아니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2등은 이날 잠 못 잤을 거예요. 근데 1등이 지금 아카데미 경매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약간 의심이 됩니다. 2등과 차이가 이왕 낙찰되는 거 2등이랑 차이가 적게 나면 기분 좋잖아요. 개인이길 바라겠습니다. 경매 학원생이더라도 2등이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입찰했을 수도 있겠죠. 제 추측입니다. 와, 1, 2등 차이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봤고 보시면 바토너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이시죠? 사건 번호 똑같고 4억 8,200에 제가 6월 16일 날 김땡땡땡 님에게 부탁드려서 입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이제 여쭤봤죠. 2등 금액이 얼마냐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등, 2등 가격이 이렇게 옵니다. 금액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돼서 집행관님도 놀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아깝게 폐찰되긴 했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결론은 이 1등은 과연 얼마의 수익을 얻은 것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면적은 바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나 2년 보유를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물론 2년 뒤에 집값이 이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는 장담은 못 합니다. 근데 여기 처인구 남사읍에 앞으로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처인구 이 남사읍 일대와 이동읍 쪽에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요즘에 정말 핫한 동탄이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양쪽 각각 5km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동탄을 넘어가려면 이렇게 길을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거든요.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동탄과 남사읍을 연결하는 터널 오픈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이 남사읍은 계속 좋아질 일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1등이 5억 2천만 원대 낙찰을 받았는데 2년 뒤에는 시세가 최소 6억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낙찰 받은 집의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한숲시티에서 제일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뒤에는 용인시 남사읍 호재와 더불어서 시세가 6억 이상 하면 낙찰 금액이 5억 2,100만 원이었잖아요. 거의 1억 가까이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면 수익 낸 금액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기본 세율로 팔면은 약 20%, 20, 30%의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상당히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좀 권리 분석하는 부분은 제가 되게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렸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